안녕하세요. 이창주 박사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는 상하이에 있는 복단대학교, 일본식으로는 후쿠단 다이가크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중국 쪽 전문가인데 한일 차세대 포럼에 참석해서 중국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발표 주제인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아 공간 협력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앞에서 할까요? 네, 중간에 제가 붙여서 할까요? 중간은 네, 예, 제가 너무 극단적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이외에 한 세 시트 정도의 자료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일본 측과의 발표에서 좀 필요할 자료일 것 같아서 그 점을 미리 잠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대1로가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1대1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대1로에 대한 설명을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대1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다양한 그 1대1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일단 1대1로란 말을 들어는 봤지만 도대체 1대1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로를 제가 저의 기준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중국이 주도로 하는 공간 베이스의 세계 자유무역지대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역이 있는데 제가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지금 현재의 전략을 좀 엮어서 보면 크게는 1대1로 전략과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중국 제조 2025는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 제조 2025가 진행은 되고 있다라고 보고 봤을 때에 크게는 1대1로 전략과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세트로 중국의 종합 전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대1로 그 종합 전략 중에 1대1로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계성은 일본에서는 연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로는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의 연계성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대사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피지컬 커넥티비티와 인스티튜셔널 커넥티비티, 피플 투 피플 커넥티비티를 중심으로 하여, 공간 네트워크를 엮고, 그 위에, 투자 편리와 무역 편리와 그리고 통간의, 간소화 등을 토대로 하여 사실상 경제 일체화를 이루는 지역 경제 일체화를 이루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연계성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잠깐만 제가 추가로 PPT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공유해 드렸어야 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커넥티비티에 대한 기원을 제가 찾아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커넥티비티의 기원은 사실은 2008년 그리고 2009년에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 특히 바로 이 자료인데요. Infrastructure for a Seamless Asia라는 보고서, 당시에 총재이셨던 쿠로다 하루이코께서 중심이 되어서 발간이 되었던 이 보고서에 커넥티비티라는 개념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쿠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발표를 했던 Infrastructure for a Seamless Asia, 다시 말해서 무봉의 아시아라는 이러한 보고서는 피지컬 커넥티비티와 그리고 인스티튜셔널 커넥티비티, 이 두 개의 커넥티비티를 중심으로 어떻게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낙후되어 있는 아시아를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를 한 셈입니다. 이 커넥티비티의 개념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곳은 사실 중국이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 특히 그 동남아시아 그 10개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이를 받아들였으며, 그 다음에 10월 달에, 2010년 10월 달에 제17차 아세안 플러스 원 회의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커넥티비티, 중국어로는 후liên, 후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연결성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1대1로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그 흐름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성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은 2013년 9월에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학교에 방문을 하는 자리에서 실크로드 경제 벨트라는 개념을 공동 건설하자.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공동 건설하자는 이름을 말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연계성에 있어서의 그러한 연결을 고대 실크로드 지역에 있어서의 연결을 먼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동년 11월에 인도네시아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는 자리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자는 말을 함으로써 고대 실크로드의 로드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고대 실크로드 경제 벨트의 벨트 그리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로드 이렇게 해서 1대1로라는 이름으로 당시 1대1로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이 연계성의 세계의 커넥티비티 개념에 더해서 정책 구통과 자금 융통 정책 구통과 자금 유통, policy coordination 그리고 financial cooperation이죠. 이 두 개의 개념을 연계성의 두 개를 추가함으로써 중국은 오통이라는 이름으로 1대1로를 운영하는 핵심 기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오통의 기제를 사실은 커넥티비티라는 개념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통이라는 그 기제를 통해서 1대1로의 실크로드 프레임을 더하면서 1대1로 구상에 대한 공동 건설을 해외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1대1로 플랫폼에 자국의 전략 부분을 추가하게 되는데 주요 전략적인 부분이 바로 에너지 공급 루트를 확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에너지원을 개발할 수 있는 곳과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중국으로 실어올 수 있는 라인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해외의 스페셜 이코노믹 존을 중국과 연결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하여서 5G 그리고 화웨이 통신 장비, 스마트 시티와 같은 것들을 해외에 이렇게 진출시키거나 아니면 연계하는 것 등등에 대한 1대1로 종합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1대1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중국 주도의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에서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산업군을 실크로드 경제벨트라는 그러한 그 공간 플랫폼 위에 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대1로를 통해서 공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들마다 중국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새로운 밸류체인, 이창민 교수님께서 아까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중국 주도의 밸류체인, 다시 말해 홍색 체인을 형성하면서 중국에게 더 유리한 그러한 유라시아에서의 그런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의 전략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그리고 운송, 그리고 중국의 해외 시장 개척, 물론 건설 시장을 포함한 해외 시장의 개척, 그리고 영향력의 확보 등이 1대1로 전략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전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1대1로 구상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커넥티비티의 핵심 개념을 1대1로의 개념으로 수용하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1대1로 운영의 핵심 개념이 5통, 그 중에서도 Physical Connectivity, Institutional Connectivity, 그리고 People to People Connectivity는 아까 말씀드린 연결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은 Policy Coordination 그리고 Financial Integration이네요. Integration 이렇게 두 개의 통을 더 더함으로써 통 이렇게 5개의 통을 통을 토대로 해서 1대1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공식 홈페이지인 1대1로 망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현재 1대1로에는 140개 국가, 31개 국제기구가 중국과 함께 205건으로 MOU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MOU라는 부분에 좀 방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중국은 현재 1대1로라는 사업을 토대로 해서 비단 고대 실크로드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고대 해상 실크로드 라인뿐만이 아니라 1대1로라는 사업을 토대로 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도 이제는 1대1로라는 사업으로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러시아와는 아이스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북극해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는 지금 세계 고속철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고속철도가 중국 내에서 이미 건설되어 있고 고속도로도 빠른 속도로 국내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국내의 이러한 인프라 건설에 더해서 환인도양 지역과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라인에 각각의 그 항만에 대한 개발권, 운영권들을 가져가면서 관련해서 중국과 직접 내륙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중국은 각 유라시아에 있는 각 항만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연결되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1대1로를 활용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와 중국 국내외 연계 부분인데요. 중국은 이렇듯 1대1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국의 내부 지방들과도 다양하게 경제를 엮고 있습니다. 일단 1대1로는 여기저기에 황무지에 도로라든지 철도를 건설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수도와 수도, 그리고 산업 및 농업단지, 해양 및 내야 항만, 그리고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 등등의 각각 그러한 허브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육로나 해로로 연결함으로써 중국이 유리한 그런 밸류 체인을 거기에다 더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이렇듯 연해 지역과 그리고 서부 대개발, 동북 진흥, 그리고 중부 굴기 등등의 4대 그러한 경제권에 대한 통합과 그리고 중국의 수도권인 징진지 지역 그리고 장강 경제벨트 지역도 이렇게 두 개의 중국 경제 엔진으로서 개발함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사실상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장강 경제벨트와 그리고 중국의 그런 베이징과 홍콩을 연결하는 그런 라인,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유라시아 전반의 고속철도나 아니면 도로나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거는 이제 북극해와 중국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중앙아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 부분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그리고 남아시아의 중국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를 보실 때 이 중국 지도에서 검은색으로 농도가 짙게 된 지역일수록 여기 해당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부분에 연계가 많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지도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대1로와 동북아 연계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네요. 그 중국의 1대1로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물론 연계성에 대한 개념을 처음 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실제로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까지 연결하는 호를 연계성의 이름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그 호라는 게 유라시아가 아니라 호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중국과 러시아, 한국, 물론 우리 한국 외에는 북한을 제외한 아크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저는 일본 외무성의 자료를 보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한국과 중국 그 위쪽에 해당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본 주도로 진행이 되었던 연결성에서 소외가 되었던 부분이 사실 있었다고 보고, 근데 그 중국이 200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자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국부 펀드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국이 이러한 1대1로를 위한 연결성에 대한 주도를 위한 AIIB라든지 실크로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중국 국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인프라를 아시아 지역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구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지역의 연결성이 더 확충되었다. 새로운 동력이 확충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1대1로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북중 관계에 대한 부분도 간접적으로나마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46분이네요. 간접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1대1로 공식 문서 내용을 본다면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해륙 연계 연합 운석 협력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사실 러시아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아니면 자루비노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도 직접적으로 철도나 도로를 연결하여 환동해 지역을 넘어서 중국 남방 지역까지 가겠다라는 전략으로 이렇게 명시한 바가 있으며 관련해서 이 동북 만주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만주 지역에 대한 1대1로의 사업을 토대로 해서 북한 지역도 이 북중 지역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도 1대1로라는 사업으로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를 할 텐데 구체적으로 현재 한미 정상회담 간에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북한이 CVID를 통해서 혹은 단계별 토대로 해서 북한에 대한 개방이 혹시라도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그 각 항만들이 어떻게 배후지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지도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냐면 이러한 그림처럼 아예 만주 지역과 중국의 남방 지역을 해상과 용로로 다 연결하는 그 중간지대로서의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동북아의 직접적인 흐름에서 중국은 1대1로라는 프레임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도 이렇게 연결하는 말 그대로 이 동북아 지역을 전체를 연결하는 그림으로서 1대1로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1대1로와 동북아 건강 협력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일본이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대1로는 사실 지금 개발 중심의 세계화의 물결에서 나온 연계성 혹은 연결성에 있어서의 그 흐름이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게 노출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Great Human Initiative, GTI에 북한이나 일본 등이 차후에 이제 비핵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이 GTI 같은 경우에는 AIIB뿐만 아니라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MDB를 통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태평양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제1돌연선 그리고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태평양뿐만 아니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한국 그리고 이 한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이 그 지경학적인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환태평양을 연결하는 작업이 향후로서 특히 동북아 지역 내에서는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발표가 5분 정도 초과되었는데 예,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